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34번째 시간으로 차고 나면 기우는 달 6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고 나면 기우는 달 6. 늙으니까 참 좋다. 올해로 92살 되신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장지에 다녀왔다. 사촌언니와 함께 선산까지 가는 도중에 차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촌형부는 올해 66으로 작년에 은퇴하면서 직장생활 40년을 마감하셨다. 사촌언니는 세 딸이 다 공부를 마치고 각자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뭘 더 이루려고 애를 쓸 일이 없어서 늙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단다.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어서 참 좋다고 했다. 반면에 운전하던 제부는 이제부터 모든 물가가 오르게 생겼다고 걱정이다. 기름값은 오르고 미국 경기는 나빠지고 중국은 새로운 노동법을 시행하고 곡물도 철강도 시멘트도 비싸지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라면을 미리 사둔들 평생 먹을 것도 아닌데 라면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가 난 후에 식품 진열대에서 라면이 사라졌다고 한다. 나도 옛날 같으면 뭘 사놓아야 하나 걱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덜 쓰거나 안 쓰기로 했다. 아직은 늙으니까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다음에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보기 좋게 나이 들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문병을 갔다. 그분의 옆 침대에는 여든 가까운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덧날 것 같다면서 서둘러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6인실에 입원하고 있다가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다투고 쫓겨나셨는데 2인실에서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양이다.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일어나 소변볼래 대변볼래 하면서 간병인을 깨우는데 대소변 치우는 냄새도 냄새려니와 밤새 중얼거리며 저기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자녀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는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간병인에게 수발을 맡기고 있었다. 차라리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간병인을 부르면 좋으련만 어느 자녀도 모셔가려고 하지를 않는 모양이다. 자녀들의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병원에 와 계신 것인데 할머니 성품도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고함을 치며 누군가를 나무라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한다. 할머니의 병명은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닭이 문제인지 달걀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자녀들이 홀대해서 우울증에 걸리신 것인지 우울증에 걸려서 자녀들이 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들 그리 되고 싶었겠는가. 보기 좋게 나이 들어가는 이런 중년에 들었으면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불필요한 존재.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인다고 걱정하던 친구가 이제는 많이 나아지셔서 농담도 하시는데 식구들의 얼굴은 어둡다고 했다. 나의 경험을 책으로 낸 이후로 치매 노인 수발하는 가족들이나 너싱홈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다. 지난번에는 내 강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착각하고 온 너싱홈 원장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시간을 양보한 덕분에 수강생들과 함께 그 원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 원장님의 말에 따르면 어르신을 시설로 모실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반기하는 것 같아서 죄의식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다가도 일단 시설을 한번 이용하면 다시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에 머물고 계셔도 어르신들은 다들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노력해도 그곳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면회 온 가족들이 가끔 어르신의 안부를 물으실 때 어르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니 그만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무난하다고 한다. 이 다음에 우리가 노인이 되어 알타가 회복되었을 때 자식들 얼굴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면 좀 씁쓸하다. 그래도 어쩌겠나 그게 자연인걸. 부모 노릇은 자식들에게 필요없는 존재가 되어야 끝난다고 하니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지내려고 가랑비 오는 오늘도 집 근처에 있는 신덕왕후릉을 한 바퀴 돌고 왔다.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냐? 몰래 하는 시댁 이야기라는 사이트에서 어느 분이 노인네들이 있으면 전기요금 도시가스비가 배로 나온다고 쓴 글을 읽고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저도 어르신 모시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두 분 다 나중에는 정상이 아니었던 어르신들이라 집에서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부순 물건도 많고 이불에도 옷에도 가위질을 하셔서 한숨 쉬며 꿰맨 적도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니 언제부터 틀어놓았는지 목욕탕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콸콸 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시설에 모시게 되면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전쟁을 치르듯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한편으로 집장만 하려고 애쓰던 때에는 내가 제일 바쁘고 힘든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집 근처로 홀로 대신 친정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수발을 할 때도 내가 제일 바쁘고 힘든 것 같았습니다만 살아가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늙은 어르신들에게도 힘이 듭니다. 이제는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생활을 다시 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게 불만이 많았던 시어머니가 가끔 악을 쓰며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냐? 그때는 말씀 참 고약하게 하신다 싶었는데 그게 서러움과 질투와 분노와 부러움이 섞인 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나도 이제는 노인이 되어가는가 봅니다. 전기세나 가스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우리가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면 인생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당역에서 오늘 수원에 갈 일이 있는데 사당역에서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1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가져오는 분이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보니 고가도로 아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휘저으며 계속 뭐라고 소리치고 계셨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한참 지나도록 여전히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다. 나는 주춤주춤 찾기를 무단횡단해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할아버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붙잡아줘. 건너가시게요. 응. 날 잡아당겨.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기 있는 교회에. 가신다는 교회가 바로 길 건너에 있는가 보다 하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길을 건넜는데 알고 보니 저기가 아니라 한참 올라간 언덕에 있는 카리타스 수녀회였고 할아버지는 내가 잡아당겨 드리면 발을 겨우 떼어 앞으로 움직일 정도밖에 걷지 못하셨다.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올라가며 여쭈어봤다. 할아버지 댁은 어디세요? 청학리. 청학리는 4호선 종점인 당곡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청학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로 갈아타고 사당역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 오늘은 여기 왜 오셨는데요? 여기 오면 밥을 줘. 그래요? 몸피 좋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어찌어찌 수녀의 건물까지 올라가서 숨을 고르며 식당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어떤 청년이 점심 식사 제공은 평일에만 한다고 했다. 에고 난 몰라 이 할아버지랑 다시 전철역까지 가려면 20분도 더 걸릴 텐데 그 청년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신들의 식사를 할아버지에게 드려도 되는지 수녀에게 여쭤봤는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셨단다. 청년에게 할아버지의 식사는 내가 해결할 테니 제발 사당역 근처 식당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해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모시고 갔다.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값을 치른 후 사비를 쓰시라고 1만 원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벌쭉 웃으시며 여러 겹 입은 옷 속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집어넣으셨다. 이에서 여러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1번 출구로 오라는 전화가 와서 식당을 나서려고 하자 식당 아줌마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놓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짜증을 냈다. 나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불이 나게 내뺐다. 아이고 이따가 경찰을 불러서 전철 태워드리라고 하세요. 아줌마 미안해요. 나도 모르는 할아버지예요. 효부상. 아침에 신문을 보던 남편이 나를 불렀다. 이리 와봐라. 우리가 졌다.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두 어머니 모시는 68세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101살의 노모와 96살의 장모를 모시는 남자분이 효용상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그의 부인은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74살인 그의 누나가 두 어르신 돌보는 일을 거들어주고 있다고 한다. 효행 상표나 꽃다발을 주는 대신에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누군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1916년생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60년 넘도록 교토에서 사시다가 말년에 영국 귀국했다. 일본에 계실 때에는 제1한국거리민단 부인의 부회장으로 일하시기도 했는데 일처리가 치밀하고 검전 문제에 엄격해서 집행부가 늘 긴장했다고 한다. 어느 해 겨울에 방 안에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후 10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친정아버지는 1913년생으로 19살 때 집을 나가 목공소를 차리셨고 후에 건축업에 종사하셨다. 젊었을 때부터 유도를 하셨는데 도복을 입지 않으면 지도자라 할 수 없다면서 80살이 넘어서까지 도장에서 운동을 하셨다. 뇌경색과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고 수집, 배회, 진압력 상실 등의 치매 증세를 보이시다가 돌아가셨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